자, 가을이 오면 눈부신 햇살에 아름다운 그대의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는 10월입니다. 자,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1,400만 경기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고요. 또 지역구를 위해서 지역구가 안성시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박명수 도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박명수 의원님 근황이 어떠세요? 예,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으니까 10월 계절에 맞게끔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요즘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습니다만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마음만은 넉넉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넉넉한 추석에 대한 독담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박명수 의원님 보면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약간 긴장은 안 하셨죠? 약간 긴장은 네, 늘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도의회 활동하실 때도 굉장히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웃음을 우리 안성 시민들한테도 줄 수 있고 또 경기 도민한테 줄 수 있는 그 웃음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때로는 웃음도 잃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명수 도의원님께서는 도정을 위해서 굉장히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젠 지역구인 안성 시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예. 네, 그래서 본인 소개 그리고 도의원을 출마하게 된 동기가 있잖아요. 예.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답변을 예,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에게 안성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안성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고 첫 직장도 안성시 고산면에서 시작을 해서 안성시 도시정책과장으로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제3의 모든 순간을 안성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는 안성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안성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자로서 다 풀지 못했던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안성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기 위해 휴식보다 봉사를 택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도의원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네,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이제 안성이라는 곳은 단순한 나의 고향보다도 나의 삶 자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공직생활 36년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공직생활 36년을 하셨으면 누구보다도 지역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구석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안성시는 20만이 조금 넘는다고 예, 들었는데 맞습니까? 금년에 이제 그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네. 21만이 됐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10년 전의 안성의 모습과 지금의 안성의 모습은 이 정체되어 있는 안성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현재 그 여러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규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동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단지 유치와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서부 지역은 평택시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안성시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과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발전하지 못한 집중적인 현안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좋은 거
뭔가 좀 굉장히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안성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도의원님께서 지금 도의회 활동하시면서 1,400만의 경기 도민의 민의도 대변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큰일 하시면서 또 지역구인 안성을 또 지역적인 현안을 챙기시냐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시는데요. 그동안 도의회 활동하시면서의 어떤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도에 입성한 이후에 약 4년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기후위기 문제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 도시 재생 사업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해가는 조례는 작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이 끝난 지역이 다시 재개발로 이어져 사업비가 낭비된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역시 빈집 발생이나 거점시설 방치 등 사후관리 미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주민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성과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박명수 도의원님께서 도의회 입성한 후에 4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럼 공직 생활에서에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하면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안성시에 대한 도시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성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지만 여러 규제와 여건으로 인해 그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안성의 시계가 40년 전에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성의 성장 시계가 다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과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성 시민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온전히 전달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안성의 변화와 도약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명수 의원님께서 어떤 경기도의 비전, 또 안성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경기도의 비전도 여러 가지의 현안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지역구 안성에 대한 애착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안성의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호구역 중첩으로 인해서 발전이 더디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안성시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의 도의원으로서 도비도 확충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 균형 발전을 좀 굉장히 안쓰러워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도시와 농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환경 자체도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빈부의 차이도 있고 발전에 대한 균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실 건지 그 계획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도 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옛날부터 강조했던 게 안성은 그 동서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래도 동부에 비해서 서부는 그래도 도시화가 돼 있는데 동부 지역은 상당히 그
도시화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그 원인은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특히 이제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나 그 산업단지 유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그러한 규제들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 정책 토론회도 지금 2차례 가서 했고, 그다음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박명수 도의원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말 이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지역의 인생, 그게 내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더군다나 또 공직 생활을 통해서 누구보다 지역적인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도의원으로서 경기도 1,400만 경기도민의 민의도 대변하시고 지역구를 또 챙겨가시는 이런 의원님이신데, 제가 봤을 때 동부 서부에 대한 발전적인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소외되는 지역도 있고 예. 지금 현재 뭐 축산이라든가 지금 안성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공장도 난립해 있잖아요. 그걸 잘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또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도 그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기반 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만 들어와서 민간이 개발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인구만 늘었지 실적으로 주민들이 삶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그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안성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인 개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공도나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는 다 농지로 이런 데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발전도 그렇죠. 안 돼 있고. 예.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권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잘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계획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안성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 공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점은 도로 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안 돼가지고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굉장히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지구 단위를 통해서 계획적으로다가 들어오면은 그 아파트 들어오는 그 기반 시설 부담금으로 인해서 도로 같은 게 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고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나홀로 아파트만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기반 시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돼야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하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안 된 게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도로라든가 네. 교통 문제, 이런 것이 바로 해결이 돼야만이 일자리 창출도 쉽고 그렇죠. 또 인구 유입도 이렇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 문제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이 안 되게 되면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기거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인구의 유입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그 저조율은 바로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조하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부 자원이 유입돼서 그게 재생산이 돼서 세수가 늘어나야지만 그 세수를 가지고 교육에도 투자하고 문화에도 투자하고 도시 인프라가 구성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 민간 자본이 투자를 안 해죠. 그래서 민간 자본에 투자를 해서 개발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야지 이 지역 경제도 살고 세수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주민과의 그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SNS도 가장 많이 하는 의원님 하면 박명수
동의원님,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SNS는 물론 인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굉장히 소통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또 직접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주민과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원래 소신이 모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이제 탁상 행정 한다잖아요.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책상에서만 하는 행정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보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매주 주말 새벽 시장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상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 속의 어려운 민원을 직접 듣고 시장에서 나눈 대화로 부족할 때는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우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로 초청을 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을 찾으시면서 농민들이라든가 거기에 오는 뭐 도시민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고충도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물건도 사주시고 이런데 요즘에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농산물을 사시면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그 여기 새벽 시장의 좋은 점은 이제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상인을 안 거치기 때문에 물건이 좀 신선하고 가격도 이제 저렴한데 조금 요즘 와서 그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가격은 많이 이제 올랐다고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래도 신선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싱싱한 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새벽 시장에 나오는 모든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약간 로컬 푸드 형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새벽 시장이라든가 안성의 그 전통 재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새벽 시장이 지금 사용하는 데가 학교 부지고 임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새벽 시장에 그 거기가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그 새벽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은 다른 오산의 그 오색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안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성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나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건은 그 접근성이 좀 힘들다는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그 시민들이 찾고 안성 시민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찾아야 되고 또 물건이 신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가지를 않으니까 물건이 신선할 수가 없죠.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저는 이제 기회가 된다면 그 전통시장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된 다음에는 거기에 그 현재 그 상점들을 다시 재배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쪽으로다가 그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든지 다 접근성이에요. 또한 또 주차 시설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 시설 확보라든가 또 전통 시장을 만듦으로써 그 주변의 상가들, 상점들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그 꿈은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경기 도민과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21만 안성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습니다만 마음만은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박명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1,400만 경기도민과 그리고 21만 안성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명수 도의원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